네, 안녕하십니까. 68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거의 한 2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0일이 더 지났군요. 한 25일 정도 지나서 9월 달도 이제 다 가고 추석 명절이 이제 앞당겨졌습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면은 또 그 60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정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루어지겠죠. 뭐 하나는 이미 재판 중인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재판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 기능장 관련해서 이제 지금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은 두 개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량 정비 기술사 시험 문제 유출한 거, 출제위원이 무단 응시를 한 거, 그리고 뭐 이용장, 미용장 돈 받고서 이제 합격시킨 그런 사례들, 그리고 뭐 매크로 사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이거나 또는 뭡니까 기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재판이 끝나갈 것이고요. 그 사건 중에서 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전기기능장 관련돼 가지고 그 62회 때 포항폴텍 사건을 보면은요. 그 한국산업인력가용단 직원이 그 출제팀장이라는 사람이 총괄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양아치 학원하고 붙어 먹고서 양아치 학원 보고서 이제 도면 문제를 만들어라 시켰어요. 그 시켜서 그걸 만들어다 주니까 자기는 출제자로 해놓고 그 만들어서 온 놈을 검토자로 이제 바꿔버린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만들어 온 학원에서는 뒷구멍으로 이제 문제를 빼돌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 30일 전, 45일 전에 그거는 자기네 학원들한테 써먹고 또 수험생들한테 팔아버립니다. 돌아다니면서 팔아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게 그 재판이 바로 60회 포항폴텍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출제까지 뭐예요? 출제까지 썩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산업인력가공단의 전기기능장뿐만이 아니고 작업형 시험은 기술사 시험도 그렇고요. 그 차량정비 기술사 시험이 적발이 됐죠. 그거 말고도 기술사 시험, 뭐 기능장 시험, 기능사, 그다음 기사, 산업기사 그런 것까지 모두 전부 다 출제에서 전부 다 출제까지 다 썩었다. 부정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드러난 게 겨우 60회 포항폴텍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학원들이 그 문제를 직접 만들어 왔지만 그걸 받았던 학원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여러 군데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주 잘하는 기능장을 아주 뭐 수업을 뭐 많이 해가지고 책도 많이 팔아먹고 돈도 제일 많이 벌어먹은 그 곳이 있습니다. 그 학원하고 그 인터넷 강의를 하는 데 있는데 거기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또 그 자들은 또 60의 카톡 사건의 제보자야. 제보자로 좀 되어 있어요. 그런 지경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서 이제 그걸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 내막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뭡니까? 62의 카톡 사건에 답을 4개 정도를 써줬어요. 풀이 과정을 4개 정도 써줬을 뿐이지, 다른 건 없다고, 저는. 근데, 저 같은 그 당사자, 처벌이 된 당사자인 사람도 이 내막을 100%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기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이 사건을 실제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사건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산업인력가용단의 자격증 출제가 내는 것인 이 시험 문제, 이 자격증 시험의 출제가 썩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60회 포항폴텍 이 사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학원에서는 또 그 학원의 감독관을 들어서 자기 학생들 거기다 등록을 시켜서 그 학생들만 합격을 시키죠. 그런 짓까지 합니다. 그래서 60회 포항폴텍 사건에 관련되어 있던 이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들은요, 전부 다 뿌리를 뽑아내서 얘네들의 뭡니까? 엄벌을 쳐야 됩니다. 엄벌을 최고형을 받게 해서 엄벌을 쳐야 해서 그래야지만이 산학 유착 관계의 그 부정의 고리를 갖다가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뭡니까?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엄하게 이 산업인력가용단 직원을 처벌을 해야지만이 이 부정의 고리가 끊어진다고. 그래야 되겠죠. 아직도 이 처벌에 대해서 쉬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 학원들이나 수험생들은. 왜냐하면 걔네들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 산업인력가용단 그 직원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또 뭡니까 문제를 빼다 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제 말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저는 거침없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의 고리를 끊지를 않으면은 이 시험이 정당한 시험이 되고 공정한 시험이 되고 합격률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걔네들 뒷구멍으로 다 빼다 하는데 걔네들만 아는데 합격률이 어떻게 높아지냐 이 얘기야. 걔네들만 합격시키고 나머지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아니 이템이 당신도 빼다가 하면 되지. 그러면 이건 되질 않아. 이 시험은 썩어가지고 제대로 되질 않아. 이 시험이 정당하게 공정하게 가야 됐잖아 지금. 그래야지만 이 자격제도가 살고 자격증을 합격했다는 사람도 정당하고 떳떳해진다고. 응? 좋은 시험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정들이 없어지면 뒷구멍으로 빼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자연스레 합격률은 있잖아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합격률이 이제 너무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격률 높이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를 낮추고 작업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기본 바탕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걸 빼다 하지 않으면은 미리 연습을 그걸 하고 하지 않으면 합격이 안 되는데 그걸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잖아. 그건 부정이니까. 그래서 그 부정의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이 산업인력가용단 직원을 엄벌에 처해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그자는 이제 파면을 당할 겁니다. 파면 당하고 감옥에 갈 거는 이제 뻔한 사실인데 뭐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엄벌에 처해짐으로 인해서 산업인력가용단 직원들이 출제를 내던 또는 이제 감독 업무에 이제 그 본부 요원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해도 뭐예요 떳떳하고 정당하게 그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산업인력가용단 직원을 이 엄벌에 처하는 거 이게 먼저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은요. 전에 이제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전에 뭘 주장했었죠? 제가 그 전기기능장 흑역사에 제가 전에 주장했던 게 뭐냐? 필답형 시험을 폐지하라. 이 필답형 시험은요. 이거는요. 이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학원들이 전기 학원들이 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으라고 한 겁니다. 집어넣으라고 해가지고 이 시험을 이중 시험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필답형 시험은 기사 산업기사 쪽의 시험이거든. 기술사라든가 기사 산업기사의 시험인데 이 필답형 시험을 갖다 기능 작업형 시험에다가 플러스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사 플러스 뭐 기능이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원래는 기능사라든가 기능장은 이 기능만 가지고 하는 거야. 기능장은 원래 기능장은 이 작업형 시험, 작업형인 기능 시험입니다. 기능 시험으로 되는 특성화된 자격증이야. 자격증이 특별하게 이거는 기사고, 이거는 기능장이고, 이건 기능사고, 이거는 뭐 기술사다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 특성화된 자격증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사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기사 쪽에 있는 필답형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험은 뭡니까? 이 기능장 시험은 뭐가 되죠? 완전 짬뽕 딸딸이 시험이라 이거지. 응? 특성화된 이 자격 제도를 갖다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런 일을 만들어놨어. 왜 그랬습니까? 이 학원들, 이 양아치 학원들이 개입을 해서 그래요. 이 필답형 시험. 이런 그 잘못된 시험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놨던 거에 대해서, 기능 작업형으로 끝나야 될 이 특성화된 자격증 시험인데 이거를 기사산업기사 짬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필답형 시험을 집어넣은 것을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게 옳습니다. 이걸 폐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험을 갖다 두 번 나눠서 보잖아. 그러면 PLC 시험을 별도로 시험을 본다고 그랬어. 대신 이제 컴퓨터를 산업인력가용단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노트북 때문에 말썽이잖아. 거기 뭐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뭐 했다 해가지고 막 돌려보내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그 난리 치는 새끼들 있잖아요. 감독관들 있죠? 그게 바로 그놈들이 바로 그 옛날에 부정을 개입을 해가지고 했던 놈들이에요. 그 시험장의 감독관이라든가 그 본부요원 있잖아. 걔네 싹 교체시켜야 돼. 걔네들 일부러 난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놈들이야. 그 난리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 뒷구멍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는 떳떳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지. 참 보면은 뭡니까 낯뜨겁죠. 하는 짓 눈에 딱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PLC 시험을 갖다가 산업인력가용공단이 제공한 이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전산실이나 이런 데에서 PLC하고 그 다음에 파워선하고 통신용 케이블하고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거야. 설치가 돼 있는 거야. XG5000이라든가 아니면은 글로파라든가 마스터케 이런 거 하고 만약에 특별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직접 USB에다가 담아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를 설치하는 걸 직접 감독관이 보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거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노트북에 뭐 깔려있다 노트북으로 부정행위를 한다 하는 것들을 싹 없앨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 PLC 시험은 이 별도의 산업인력 전산실이라든가 어디 학교 전산실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산업인력 마련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PLC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PLC를 수거해서 가요. 거기다 딱지를 붙여야 되겠지. 어디 시험장 몇 일차 누구 이름, 수험번호 이렇게 딱 적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수거를 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수거해 간 거를 갖다가 그날 감독관, 본부요원이 가져오면 되는 거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가져오게끔 해가지고, 시퀀스 공사 작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날 PLC 시험을 보고, 다른 날은 시퀀스 공사 작업 시험을 보게 하는 이런 검정 체제로 바뀌면 좋겠죠. 거기에 또 따라서도 또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그 작업장에 이 감독관들을 갖다 싹 없애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 감독관을 없애서 검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 점 거듭 주장합니다. 아니 그러면 감독관 없이 어떻게 채점을 할 것이냐? 채점은요 산업인력가공단 내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공정하게 모두가 똑같이 검열을 할 수 있다 얘기야. 어디 시험장은 감독관 따로 하고 어디 시험장은 따로 검사하고 이 공정성을 해치잖아 이 검사가. 지금 시험장이 30개 가까이 돼요 지금. 그 시험장마다 이 시험장은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저 시험장은 저렇게 떨어뜨리고 각자 다 다르게 검사를 해버려. 이거를 완전히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감독관을 없애버려. 그럼 감독관을 없애면 어떻게 채점을 하냐?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요. 아침에 본부요원이 둘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침에 시작 전에 시험장에 관리요원이라고 있어. 관리요원이 딱 들어오는데 관리요원은 시험이 시작이 딱 되면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밖에서만 있어야 돼. 밖에서 뭐 가져와라 갖다 하는 것은 이 관리요원이 이 밖에서만 딱 들어오면은 그것도 관리요원이 부정을 저지르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해버려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본부요원이 둘이 와가지고 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완작을 한 사람들 있잖아. 미완작한 사람은 사인한 거 가라고 하고 완작을 한 사람 시험 시간 내 완작을 한 사람들은 거기서 동작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써 있는 거 버튼 순서대로 누르라고 하는 거 그 표만 있잖아. 그 본부위원한테 산업과에 주는 거야. 그러면은 본부위원이 그걸 읽고 나서 PB1 누르고 그 다음에 PB2 누르고 그 다음에 PLC간 PBA 누르고 그 다음에 PBB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순서대로만 딱딱딱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디오 촬영을 하세요. 동작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사진 촬영 같은 거 촬영할 때는 자 있지 않습니까? 긴 거 줄자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가로하고 세로로 이렇게 딱 그 센터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대고 사진 촬영을 한번 딱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B1, PB2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누르라는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켜서 누르고 사진 촬영에 의해서 뭐예요? 뭐 위치가 잘못됐다든가 위치가 뭐 좀 벗어났다든가 뭐 타일을 안 묶었다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채점을 산업인력강 내부에서 하게끔 사진 촬영과 비디오 촬영을 해갑니다. 비디오 촬영하는 캠코더에는요 사진 촬영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진 촬영할 때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그 위에 딱지 붙이잖아. 몇 번 작업한 해가지고 어디 시험장 이렇게 써놓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딱 촬영해서 그걸 갖다 주면 되는 거야. 몇 일차라고 몇 번이라고. 그치? 그렇게 해주면은 그 채점은 어디서 합니까? 산업인력강 내부에서 하면서 모두가 일괄적으로 적용된 채점 방법대로 채점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좋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 시험장 따로 저 시험장 따로 이렇게 검사를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사진 촬영과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산업인력가공단 내부에서 채점하는 방식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작업에서 완성한 사람도 합격을 했는지 안 합격했는지 뭐 합격자 발표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응? 그지? 필답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리고 또 시험장의 관리요원은 시험이 시작되면은 시험장 안에 출입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 62의 카톡 사건 때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관리요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관리요원이 막 찍어 나와서 그렇게 돼서 시험지 찍어 나와서 이런 부정이 생긴 것이고요. 그 관리요원이. 그래서 관리위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위원이 부정을 많이 저지르고요. 또 그 감독관도 부정을 엄청 많이 저지릅니다. 근데 지금 관리위원 지금 한 명만 지금 처벌이 됐어. 감독관들은 뭐예요? 다 처벌이 안 됐다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부정은요. 감독관이 반 이상은 다 감독관이 다 부정을 저질러요. 실제적으로 시험장 안에서 이 작업형이 있을 때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감독관 관리가 굉장히 심각한데 감독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얘들 맘대로거든. 그러면 아예 이들을 감독관 그 감독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배제를 시켜버리고서 뭐예요? 사진 촬영과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산업인력가공 내부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시험은 공정하게 가고 정당한 시험이 되고 이런 평가를 위해서 이제 이 공정한 시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 제 말은 이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혁신적일 거예요. 정말 지금 보시면 문제가 있는 필답형 폐지 뭐 이 시험이 되고 있는데 이걸 폐지하라고 그러잖아. 이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PhD 시험을 그 컴퓨터를 산업인력가공단 제공을 해가지고 다른 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작업형 시험 다른 날 시험 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감독관 폐지 없애고 사진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로 해야지 된다는 이런 것들이 혁신적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시험은 작업형 시험이 들어간 이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공정성을 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능장 시험은 반드시 작업형이 있어야 됩니다. PhD 시험하고 시퀀스 공사 작업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 시험을 폐지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작업형 시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이제 앞으로는 감독관의 업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감독관이 없애버리고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취해야지만이 이 시험이 올바르게 간다라는 걸 거듭 주장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공정한 시험이 될 거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찰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싹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참 희한한 이거다. 충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니까 제 생각이 참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험은 공정하고 이제 제대로 된 시험이 되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약간 그런 조금 바꿔가면서 공정한 시험이 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67회나 우리가 그 최근에 본 67회나 68회도 시험 문제 다 빼서 돌아다녔고요. 뒷구멍으로 한 사람들 많아요. 그 시험 문제를 누가 뺐냐? 감독관이 빼줬어. 감독관이. 내가 알고 있어. 감독관이 어디 쪽에서 나왔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 지경이라고 지금도. 학원들은 그걸 빼다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이 67회, 68회가. 67회 서울에 있는 학원이고요. 요것도 이제 그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 쪽에 있는 곳에서 그 짓을 했더라고. 이게 끝도 없어요, 지금. 지금 보시면 고등학교 선생님도 처벌됐고 이런 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니까. 이 감독관은 없애야 돼. 그 관리위원은 아예 시험이 시작되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뭡니까? 그 검사들을 또 대한민국 이쪽 시험장은 이렇게 검사하고 저쪽 시험은 저렇게 검사하고 각각 제 각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정한 시험이냐? 이 시험장은 이렇게 검사해서 떨어뜨리고 저 시험장은 안 떨어뜨리고 그러는데 그런 공정성의 시비 문제도 싹 없애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인력가공단이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검사 기법을 활용을 하라. 그게 바로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를 안 일으키고 깨끗하게 이 문제를 공정성을 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래서 안 했다, 너는 했다 하면서 막 실랑이를 벌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캠코더 찍은 거 뭐죠? 그 자동차 블랙박스 찍은 거 그거 딱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이 검사하는 기법을 활용을 하라 이 얘기요. 감독관을 없애버리고 이 감독관이 뒷구멍으로 계속 그 자기네 학생들 합격시키고 또 뭡니까? 그 시험 문제 빼돌리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깨끗하신 잘하시는 분들까지 말이에요 욕을 먹고 있는 거라고. 감독관의 그 부정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저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떡고물을 얻어 먹어보려고.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올바르게 하자고. 올바르게 하고 정당하게 해서 문제 난이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또 작업력만 좀 줄이면 돼. 그렇게 합니다. 필답형 같은 거 없애고. 필답형 봐봐. 67회 때 필답형이 나와가지고 그냥 싹 떨어뜨렸잖아. 신문제를 막 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 이 필답형의 심각한 문제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은 필답형은 폐지를 시켜버리고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말이 옳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험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고 여러분들 가장 오랫동안 가르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거를 보면은 이 시험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이게 제가 이 방법까지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방법이 정말 오랫동안 이 생각한 올바른 방법이고 이렇게 가야지만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혁신적이고 검정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지. 사진하고 동영상 촬영 기법으로 하는데 뭔 시비냐 이 얘기야. 응? 사진하고 동영상 촬영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딱딱딱 누르라고 그래. 그 본부위원이 피변으로 피비톤으로 그 동작만 눌러서 동작이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줄자로 갖다가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두 개 줄자를 이렇게 대놓고 찍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사진 촬영을 해서 이렇게 판독을 하면 되지. 위치가 얼마큼 들어도 뭐가 바뀌고 배관이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거 다 판독할 수 있잖아. 사진으로.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이 정당한 검사고요.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한 시험장에 지금 시험장을 보면 12명 정도밖에 안 봅니다. 20명 시험을 보는 시험장은 극히 드물어요. 몇 개 안 돼요. 그럼 12명 정도 시험을 보면은 그 중에서 많이 그 작업 완료를 한 사람이 5, 6명 정도 될 거예요. 그 5, 6명 정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산업인과육단이 비디오 촬영, 사진 촬영을 통해서 이제 판독을 해나면 되는 거예요. 채점을 매기고 걔네들이.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름은 다 가려버려야지. 이름 가려야지만 혹시 그 감독관 아니 저기 비디오 촬영하고 사진 촬영 그 검사하는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딱 뭐 저기 나 이름 보이면 안 되지. 그지? 그래가지고 딱 해서 이름 안 보이게 딱 해서 이렇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거듭 주장합니다. 제 말들을 듣고서 산업인과육단하고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앞으로 해야 돼요. 작업형 시험은 앞으로 그렇게 변해 가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공정한 시험이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 시험은 뭐예요? 부정 시험이다, 비리 시험이다라는 게 이거를 뭡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니들은. 그리고 아까 전 말씀한 대로 이 산업인과육단 직원 있잖아요. 엄벌에 쳐야 됩니다. 이거 엄벌에 처해가지고 출제에 관해서 이 양아치 학원이라든가 쓰레기 폴리텍들이 관여를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출제는 산업인과육 내부에 관련된 일이잖아. 이런 것들은 엄벌에 처해서 이 규정을 더 강화시켜서 이게 하게끔 하고 나머지들은 제가 주장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 시험이 앞으로 좋은 시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기경쟁 협력사 이제 50번째인데요. 50번째에 여러분들의 우리 산업인과육단과 고용노동부의 시험이 올바르게 가게 될 것을 이제 가는 길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학원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거 68회 합격자 발표도 안 나왔는데 합격했다고 막 광고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녀봐야 아마 다녀보십시오. 다닌 사람들은 다 떨어질 겁니다. 걔네들이 이제 보면은요, 이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어느 학원 특정 학원을 갖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막 광고를 하잖아. 합격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제 수강생들을 보면 합격했어도 뭐 고맙다고 합격 수기를 써주고 그냥 가시는 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뒷구멍으로.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뭘 돈을 받다든가 상품권을 받다든가 아니면 또 뭐예요? 이제 그쪽에 이제 관련된 일을 거기서 하겠다, 도움을 받겠다, 서로 간에 뭐 유착관계 그런 것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고맙다고 해도 고맙다는 인사만 하면 되지. 뭐 자세하게 막 쫙 하잖아. 어디 학원이 좋다고 하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합격을 안 했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합격을 한 명은 했을걸 하면서 이렇게 말더라고요. 그거 광고 내는 거예요. 걔네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돈에 눈이 먼 그런 양아치 학원들하고는 이제 수험자 여러분들도 부정의 고리를 완전히 끊으십시오. 끊고 정당하게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0의 그 카톡 사건이나 포항폴리텍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난 배경에도 이 양아치 학원들이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양아치 학원들이 다 관련이 돼 있어서 대한민국에 지금 광고 내는 그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떠들썩 광고 내고 뭐 어쩌다 하는 학원들이 다 부정에 연관이 된 그런 학원들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솔직하게 저는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 말들을 들어보시면은 제 말이 옳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벌써부터 광고질하고 있구나. 참 저런 거에 현혹이 많이 돼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이렇게 보면 블로그 같은 데 저렇게 저런 것에 현혹이 저렇게 되게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글을 읽어보면은 야 이거는 아닌데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초보자들은 처음 이제 등록하는 사람들은 갔다가 돈 바치고 하는구나. 120만 원, 140만 원 내고서 그냥
뭐 돈 바치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나쁜 놈들이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학원들에 대해서 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잣대를 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요, 저희 카페만큼 합격생 많은 데 없어요. 저희 카페가 가장 많이 합격을 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가장 많이 하기도 하지만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는데 합격생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요. 이 학원들하고 폴리텍하고 전에도 마찰이 있었고 산업일과 마찰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막 그러는데 그 힘든 것들을 모두 이겨냈다고 저는 봅니다. 받고 지금 또 이제 새롭게 이렇게 등장한 놈들이 또 광고지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는 건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그런 데는 반드시 미래에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시험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전기기능장 흑역사 이제 50번째 요거를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 방향대로 가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오랫동안 이 수업을 하고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 이 시험이 올바르게 갈 방법은 이 방법뿐이다. 지금 저는 이렇게 거듭 주장합니다. 이거를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는 한국산업인과연구단은 비리 부정 집단인 거예요. 이게 올바르거든. 지금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양아치 학원하고 붙어먹고 쓰레기 폴리텍들하고 붙어먹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 처먹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방법을 시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감독관이 2명이 사라지니까 본부의원 2명 들어와가지고 사진 촬영과 비디오 촬영하면은 이거 인건비도 싸집니다. 돈도 더 줄어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시험장 안에서 채점을 그냥 내려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시험장 따로 저 시험장 따로 그냥 전부 다 잣대를 대니 공정성을 해치게 하는 것은 이 감독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독관이 이게 따로따로 들어가니까 각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뭐 이거를 교육을 뭐 어떻게 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고 중요한 거는 사진 촬영과 비디오 촬영을 해서 산업인과 내부에서 채점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리고 노트북 때문에 불편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PhD 시험은 그 컴퓨터를 산업인과 제공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저는 거듭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한 시험이고 좋은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남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이니 모든 사람들이 이 시험이 좋은 시험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 돼.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그 기능장 협회 사람들이나 자격증 땄던 사람들은 꼭 보면 시험 지들 합격하고 나서 보면은 시험 어렵게 내라고 막 뭐라고 그러고 막 그질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공정하고 정당하게 한다면 이 시험은 올바른 시험, 좋은 시험이 되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적정 합격률대로 이제 올라가고 그 정도 합격률을 갖다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죠. 어떤 때는 합격률이 푹 주저앉았다가 어떤 때는 합격률이 너무 많이 됐다. 이런 합격률 조정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출제를 내고 검증을 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인과연구단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바꿔가면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안 한다고 하는 저런 산업인과연구단은 부정집단인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에 우리 국민들하고 기술인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될 아주 부정집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내려지는 거죠. 이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혁신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거 자격 검증의 혁신인 거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꿔 나가서 좋은 시험으로 남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기능장 흑역사 50번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